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베트남 생활 블루에버입니다. 1월 말에 시작해서 2월 초까지 무려 10일 정도의 베트남 민족 최대 명절 떼스를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한국과 다른 해외에서 느낄 수 있는 색다른 명절의 활기를 나누어 드리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같이 베트남 떼스의 분위기를 만끽하러 한번 가보실까요? 한국은 지금이야 경제가 발전하고 라이프 패턴이 많이 바뀌어서 예전처럼 명절의 중요도와 의미가 예전 같지 않지만 우리나라도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하더라도 명절은 생각만 해도 설레고 가슴 뛰는 기간이었는데요. 그 기간에 TV를 틀면 고향에 내려가기 위해 가족 전체가 곱게 한복으로 꽃단장을 하고 고향 친지에게 줄 선물을 손에 하나름 들고 상기된 표정으로 인터뷰하는 뉴스나 방송을 흔히 볼 수 있었는데요. 베트남에는 한국의 90년대로 돌아간 듯 그 아련한 설날의 설렘을 아직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적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까지 이 기간에 쉴 수 있고 모든 베트남 사람들이 약간 흥분된 상태가 되는데요. 그래서인지 현지인들은 연휴 전주부터 기분이 붕 떠서 실적으로 업무 효율도 눈에 띄게 떨어지고 빠르면 연휴 전주부터 많은 근로자들이 일찍부터 고향에 내려감에 따라 사무실이나 공장이 눈에 띄게 텅텅 비어 정상적인 업무가 힘든 기간이기도 합니다. 보통 연휴 전주부터 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남아있는 현지 분들도 손에 일이 잡히지 않아 일 처리와 연락이 평소보다 늦게 되며 업무적으로 빨리 처리해줘야 할 일도 계속 질질 끝나던지 여러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에게는 생소하겠지만 현지인에게 떼 연휴란 벌써 한 달 전부터 기다리는 스페셜한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맞이하기 위해 집안 곳곳을 설날 장식품으로 집을 장식하며 이 기간을 맞이하느라고 다들 분주해지는데요. 설날 장식이라고 하면은 한국인이 볼 때 한국 중화요리집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황금과 붉은색이 메인이 되는 걸 수 있는 장식을 비롯해 창에 붙일 수 있는 여러 스티커까지 그 종류도 참 다양합니다. 타지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고향 가는 표도 사야 되고 고향에서는 장기간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준비해야 하니 모두에게 바쁜 기간입니다. 보통 베트남에서는 집을 더 아름답게 보이기 위해 집 대청소와 수리는 기본이고 집 안팎에 해진 곳에 페인트를 새로 칠하는데요. 특이한 점은 관상용 식물과 다양한 꽃들로 화려하게 집 안팎을 장식을 한다는 점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노이를 비롯한 북쪽 사람들은 벚꽃나무를 사고 호치민을 비롯한 남쪽 출신 사람들은 귤나무를 보통 사는데요. 동남아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과 낮은 인건비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한국과 비교해서 말도 안 되게 싼 가격으로 꽃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현지인들이 이 기간에 많은 꽃가게에서 귤나무와 벚꽃나무를 사려고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보통 떼 기간 전에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집안 장식을 사기 위해 근처 시장을 구경하고 명절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음식을 비롯한 다양한 물건을 시장에서 사는데요. 만약 이 기간에 베트남에 머무신다면 정말 설날 대목의 진수를 느낄 수 있으므로 꼭 근처 전통시장에 들리시기를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베트남인들에게 떼시 얼마나 소중한지 알려면 기본적으로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데요. 한국은 보통 토요일, 일요일 쉬고 공휴일 합치면 연에 110에서 120일 정도를 쉬는데 베트남은 기본적으로 주 6일제를 하고 있고 일요일만 쉬는데요. 일요일 공휴일 포함해도 연중 60일, 70일 정도밖에 쉬지 못하므로 거의 한국보다 많게는 2달 정도 휴일이 적습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은 한국보다 훨씬 적게 쉰다고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일하는 날이 많다고 악명이 높은데요. 특히나 만약 이 사실을 저처럼 모르고 베트남에 일하러 오신다면 처음에 적은 휴일에 적응하는데 정말 애를 많이 먹으니 오늘부터 제 구독자님들만큼은 베트남이 기본적으로 토요일에도 일하고 전체 휴일이 한국보다 2달 정도 적다는 것을 꼭 아시길 추천드립니다. 한창 발전하고 있는 나라로서 정부 차원에서 국민들이 소처럼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적은 휴일에도 군말 없이 열심히 일하는 것을 권장하고 당연하다고 여길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벌써 오래전부터 주 5일이 굳어진 한국인 입장에서 토요일 출근에다 공휴일도 훨씬 적은 베트남에서 일하는 것이 처음엔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적응하기가 정말 어려웠지만 지금은 힘들어 해봐야 달라지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만 스트레스 받고 더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그러려니 하고 마음을 비우고 현지인들과 함께 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소처럼 열심히 일하는 베트남 사람들이 유일하게 마음 푹 놓고 쉴 수 있는 날이 떼 연휴 기간임을 알기에 베트남인들이 이 기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손꼽아 기다리는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보통 고향을 떠나 하노이나 주변 대도시에서 일하며 생활하는 노동자들에게 떼 연휴가 시작하기 전 벌써 2달에서 3달 전부터 떼에 대한 이야기를 흔히 들을 수 있는데요. 베트남에서는 새해가 시작되는 정초부터 온 나라가 이 떼 떼목을 치를 준비를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보면 됩니다. 시장이나 마트는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나라 전체가 떼 기간을 최대 성수기라 보고 가게마다 설날 장식으로 누가 더 화려하게 시장 하나 경쟁을 한다고 느낄 정도로 화려하게 장식하고 시내, 시장, 마트 어딜 가나 이 기간만큼은 사람과 활기가 넘치고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사라져가는 설의 분위기와 달리 예전과 같은 설 대목의 활기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이 기간을 기대하고 기다리는지 쓰는 돈만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한 달 급여가 40만원에서 60만원, 아주 많아야 70만원 정도 받는 그들 월급에서 이 기간 동안만 보통 2달치 월급을 쓰는 게 평균이라고 하니까 베트남인들이 이 기간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예상이 가시죠? 고향에 돌아가서 각각 빨간 세뱃돈 봉투에 예쁘게 돈을 담아 한국 돈 20만원씩 부모님 용돈도 지어드리고 동생들, 조카들 용돈에다 자그마한 선물까지 준비하려면 떼 기간 100만원 쓰는 것은 명함도 못 내민다고 하네요. 그래서인지 베트남에서는 보통 많은 회사들이 1년 중 이때 상여금을 주는데요. 이 기간에 통상임금의 100% 정도를 주고 있으니 향후 베트남에서 사업을 구상하시거나 현지인들을 고용하시려면 이 사항을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베트남인들에게 떼 연휴는 1년 중 그들에게 가장 큰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시기에 상여금 지급은 사회적으로 당연하다 하겠습니다. 1년 내내 이 기간을 기다리는 베트남인들에게 떼 연휴는 돈을 떠나서 고향에 기다리고 있는 가족들을 만난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기다리는 모습을 볼 때 저를 포함해 베트남에서 일하는 많은 한국 분들이 가족을 떠나 혼자 베트남에 일하고 있는 상황에 이 기간 동안만큼은 만약 다들 한국에 있는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본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부럽기도 하고 솔직히 마음 한켠이 아련해짐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떼 기간 주요 특징으로 연휴 기간 중에 한국 절이 가라할 만큼 베트남 전국에서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데요. 대부분의 베트남인들은 보통 교통편은 주로 장거리 노선버스를 기본으로 이용합니다. 한국은 대부분 당일 내 기사분 혼자 목적지까지 손님들을 모시지만 베트남은 한국보다 넓은 지역 특성상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하루 이상 걸리는 것도 흔하므로 특이하게 운전기사 2명이 교대로 운전을 하면서 잠도 자고 휴식을 취하는데요. 이를 적용하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국의 비싼 인건비로 어렵겠지만 명절 기간만이라도 승객의 안전과 기사님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이 교대로 운행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서 지금은 그 수가 많이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명절 기간 동안 고향 내려가는 기송표를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는 분들이 가끔 볼 수 있는데요. 베트남이 이 상황이 훨씬 심각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차비가 평상시에 2배, 3배까지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평상시보다 훨씬 비싼 차표라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찌어찌 해서 비싼 버스표라도 구해서 고향에 내려가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오토바이 한 대에 젊은 부부와 어린 자녀 2명, 도합 4명의 식구가 손에 기성 선물을 가득 들고 작은 스쿠터를 함께 타고 장거리 이동을 하는 모습은 여기서 더 이상 낯선 모습이 아닌데요. 그런 광경을 볼 때마다 정말 한국인으로서 안전을 떠나 여러 만감이 교차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서는 연휴 기간에 2배, 3배 올라간 차비가 평상시 수준으로 떨어질 때까지 2, 3주 기다렸다가 복귀하는 직원 많아서 회사나 공장에서 근로자들의 이 같은 상황을 이해해 주는 것도 많습니다. 이렇듯 고향에 한번 갔다 오면 2달치 월급 정도의 목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연휴가 끝나고 돈이 없어 복귀가 힘든 경우도 많으므로 정상적으로 근로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회사의 연휴가 끝나고 정상적으로 복귀한 직원의 한 해 기성금액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회사도 많은데요. 이것만 봐도 얼마나 많은 직원들이 연휴가 끝나고 돌아오지 않는지 가늠할 수 있으며 회사에서 직원들의 정상 복귀를 유도하는 것도 그들의 큰 업무인 만큼 베트남에서만 볼 수 있는 오픈 광경이기도 합니다. 다만 22년 1월 현재
이번 코로나 사태로 베트남 내 대부분 지역이 봉쇄를 하여 지역 간의 이동을 제한하고 있는 곳이 많아 고향을 둔 현지인들이 고향을 방문하려면 지역에 따라 1주에서 2주까지 따로 격리를 해야 한다니 사실상 정부에서 고향에 오지 말라고 선고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때 연휴 관련 대화를 하면서 부모님 이야기를 하다가 이번에는 못 간다고 눈물을 보이는 현지 분들도 많이 봤는데요. 그 눈물을 볼 때마다 외국에 혼자 있는 내 상황에 제 코가 석자라 누구를 달랠 입장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아무 데도 못 가고 나도 혼자 버틴다, 그러지 울지 마라 하면서 현지인을 다독여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땐 정말 만감이 교차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 연휴 기간은 주말이 겹친다고 해도 최대 5일을 넘기지 않는데 베트남의 설 연휴는 공식적으로 최소 5일이고 직장에 따라 길게는 2주일에 이르는 곳도 있을 정도인데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연중 이 기간만큼은 무조건 고향에 방문하는 그들의 입장으로 볼 때 그들의 눈물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바입니다. 그래도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단순히 연휴 기간 동안 휴일이 길어서 좋을 수도 있지만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외국인으로 입장에서 이 기간이 꼭 무조건 좋은 일만도 아닌데요. 보통 명절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아이고, 명절에 고향도 못 가고 고생하네. 얘네들은 과연 이 기간에 어떻게 뭘 하며 지낼까? 이 날이 무슨 날인지는 알긴 알까? 하고 한 번쯤 다들 생각해 보셨을 텐데요.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각자 말과 문화는 다 달라도 그들도 가족이 다 있고 그 나라 고유 명절이 다 있기에 한국에서 명절이 어떤 날인지 왜 쉬는지 그날이 어떤 의미인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서 외국인으로서 살아보니까 자연스럽게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들의 심정이 이제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외국인된 한국인 입장으로 돌아오면 이 기간은 코로나 격리 기간에 준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게가 공실이거나 문을 닫는 경우가 많은데 이 기간은 더 많은 가게가 문을 닫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그래서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이 넘는 이 기간을 저희는 어떻게 하면 슬기롭게 알차게 보낼지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선 식료품 구매는 기본이죠. 시간을 내서 충분히 평소에 드시는 음식 종류를 계산하셔서 연휴 기간 하루 2끼는 반드시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연휴 기간에 가게 문을 열 수도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시면 반드시 코로나로 인해 예기치 않은 변수가 많이 존재하므로 최악의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랩을 타고 가셔서 마실 물도 넉넉히 준비하시고 현재 집에 있는 쌀도 얼마큼 있나 한번 보시고 없다면 쌀을 사시거나 이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먹을 식단을 구성하셔서 효율적으로 냉장고를 꽉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비상시 먹기에 유용한 냉동식품, 캔식품, 라면 등도 남으면 다음에 먹으면 되니까 엄마 잔소리 같지만 넉넉히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아무 준비 없이 먹을 거 사러 갔다가 대충 사서 오시면 연휴 기간 내내 똑같은 음식을 질리도록 먹을 수 있으니 각오는 단단히 하셔야 합니다. 연휴 기간에 가게 상황에 따라 문을 열 수도 있는데요. 특히나 가게 주인이 한국인인 경우에는 가게 오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찰제가 기본인 한국마트는 제품 가격이 별 차이 안 나지만 식당 같은 경우에는 평소보다 가격이 많이 올라갈 수 있으니까 대비를 하셔야 합니다. 명절에 현지인을 출근시키기가 어려울 뿐더러 출근한다 하더라도 일당을 평상시보다 많게는 2배 이상 지불해야 하기에 가격이 올라가 음식값 뿐만이 아니라 모든 서비스 요금이 상황에 따라 20%에서 30% 정도 할증되는 일반적인 상황이며 그럼에도 식사 시계는 주문 폭주할 가능성이 분명하니까 평상시보다 좀 더 일찍 배달 가능 유무와 배달 시간 등을 체크하면서 주문하시는 것이 낭패 없이 슬기롭게 대처하는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 이동하실 때 그랩을 많이 이용하실 텐데요. 그랩을 신용카드로 연계시켜 놓을 경우에도 추가로 돈을 더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일정 현금도 미리 찾아 휴대하시는 걸 추천드리며 이 기간만큼은 바가지니 어쩌니 현지인과 시비 붙지 마시고 명절이니까 이나마도 이용할 수 있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기사한테 연내 잘 살으라고 좀 더 챙겨준다는 마인드로 생각하시면 정신건강에 좋겠습니다. 오늘은 베트남 최대 명절 떼에 대한 설명과 이 기간에 챙겨야 할 사항을 알려드렸는데요. 특히나 이번 연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고향에 가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아끼는 구독자님들을 비롯하여 베트남에 거주하는 모든 한국분들 또는 베트남에 가족과 친지가 있는 모든 분들 올 한 해 하시는 일 모두 잘 되시고 건강하시길 기원하고 또 기원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고요. 저는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